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3. 조조를 속인 주유. 조조는 주유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주유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조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곧장 강동으로 군대를 보냈죠. 선봉은 수군을 통솔한 경험이 있던 채모와 장윤에게 맡겼습니다. 조조군과 주유군은 삼강 입구에서 서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감령 한당 장음이 이끄는 주유군은 채모의 조조군을 손쉽게 무찔렀습니다. 조조군의 병사들은 수상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대패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돌아온 채모와 장윤을 불러서 문책하였습니다. 승상 살려주십시오. 이번 패배는 우리 군사들이 수상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수체를 세워 물에서도 싸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패한 이유를 안 조조는 채모를 수군 도독으로 삼고 수군을 훈련하도록 명령했지요. 주유는 사람을 써서 조조군의 진영을 염탐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조조군의 훈련 방법을 보고받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채모와 장윤이 수군을 훈련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조조를 물리치려면 먼저 이 두 사람을 없애야겠다. 주유는 마음속으로 계책을 세웠어요. 한편 조조군 책사들은 주유를 해치울 방법을 논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책사 중 한 사람인 장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유와 함께 학문을 익혔습니다. 제가 강동으로 가 주유가 항복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에 조조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조소, 꼭 주유를 설득해 주시오. 항복만 한다면 내 절대 섭섭하지 않게 대접하지. 장간은 곧장 강동으로 가 주유를 찾았어요. 장간이 도착했을 때 주유는 조조군을 무찌를 계책을 의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왕래가 뜸하던 옛 친구가 뜬금없이 찾아왔다고 하자 주유는 단번에 그가 찾아온 목적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익,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온 것인가? 보아하니 조조의 부하로 나를 설득하러 온 모양이로군. 아, 아니네. 난 그저 자네와 못 만난 지 오래라 일부러 시간을 내 만나러 온 것일 뿐이야. 조조의 부하라니 당치도 않네. 그렇다면 안심이군. 나도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핑계로 오늘은 한바탕 마셔야겠군. 말을 마친 주유는 술상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주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부하장수 태사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칼을 차고 술자리를 감독하시오. 누구든 조조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면 가차없이 죽이시오. 엄숙하게 말하는 주유를 보고 장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주유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말들도 하나도 할 수 없었지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해 주유의 방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주유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장막은 몰래 일어나 주유의 책상을 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책상 위에는 채모와 장윤이 주유에게 쓴 편지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채모와 장윤이 승상을 배신하고 주유와 손을 잡았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승상을 몰래 죽이려 했다니. 장간은 편지를 품에 숨기고 몰래 깊이 잠든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주유가 일어나 다른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였죠. 장간은 주유의 숙소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주유에게 보고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유님, 장윤과 채모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해 조조를 처치하지 못했으니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주유가 대답했지요.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해라. 장간은 품속의 편지와 이 이야기들을 조조에게 전하기 위해 주유의 눈을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주유의 진영을 몰래 빠져나와 조조에게 갔지요. 장간은 조조에게 그동안 본 것과 들은 것을 상세히 전하며 그 증거로 편지를 전했어요. 조조는 분노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배신자 채모와 장윤의 목을 쳐라. 잠시 후 처형장에서 두 사람의 처참한 비명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조의 머릿속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주유의 계략이었구나. 이제 우리 군은 수상전을 훈련시킬 장수가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을 불러 말했어요. 노숙님, 공명이 이 계략을 꿰뚫어 보았는지 알아보시지요. 아무리 공명이라고 할지언정 이 계책은 간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유의 명을 받은 노숙은 곧바로 공명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노숙을 보자마자 공명이 말했어요. 아직 도독께 축하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공명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유님께서 노숙님을 보내어 내가 이 계략을 꿰뚫어 보았는지 알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소. 조조는 잘못 생각해서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주유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오. 노숙은 공명의 말에 감탄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명은 노숙에게 자신이 계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솔직한 성격의 노숙은 주유에게 모든 것들을 전했지요. 매우 놀란 주유는 다시 한번 공명을 없애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주유를 보며 노숙이 다시 한번 말렸지요. 만약 공명을 죽이면 조조만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의 힘도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유의 귀에는 노숙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의 적 조조만큼이나 공명을 경계하는 주유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주유는 공명을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강동의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다시 한번 주유가 공명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적벽대전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